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이야기는 아마노 아타루 작가의 나는 너에게 10년치를 전하고 싶어입니다. 빈칸에 숨겨진 10년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5장. 공교롭게 오늘 날씨는 전국적으로 쾌청하고 습기도 적어 여름에 외출하기 좋은 날이라고 한다. 역 앞에 나무 그늘이 진 벤치에 앉은 미츠루는 따은 머리카락을 위로 올리고 청초함을 드러낸 나들이 옷에 산뜻하게 샌들을 신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몇십 미터 떨어진 편의점 잡지 판매대에서 훔쳐보고 있는 이런 그림. 알고 있다. 수상하다는 자각은 충분히 나한테도 있다. 하지만 오늘만은 안 된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슬러 올라가 일주일. 다음에 이케부쿠로에서 세계의 다육식물 전시회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히마루 식당에서 미츠루와 보낸 밤. 나는 마지막으로 건네주려고 결심했던 한 장의 전단을 그녀에게 보여줬다. 그것은 미츠루가 기억을 잃기 전 가고 싶다고 말했던 전시회였다. 침울해하는 미츠루를 위해서 데리고 가서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저랑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와 같은 강렬한 긴장감이 온몸에 흘렀다. 미츠루는 내가 내민 전단을 내려보고 놀란 듯이 입을 벌렸다. 하지만 죄송해요. 권유해 주신 것은 기쁘지만. 말을 흐리더니 가방에서 같은 전단을 꺼내 보여주었다. 실은 조금 전에 직장 동료들한테 다음 일요일에 같이 가자는 권유를 받아서 그래서 저는 간다고 말했거든요. 예상외의 대답. 순간 혀를 찔리고 얼굴에서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렇구나. 그랬었군요. 아쉽네요. 여성 스태프가 기운을 북돋아주려고 권유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지금의 나보다도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편이 안심할 수 있을 테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렇게 그때는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평소 활동하지 않던 육감이 호소하는 터라 나는 미츠루와 헤어진 뒤에 때때로 상담하곤 하는 네코무라 씨를 슬쩍 떠봤다. 네? 그런 이야기 듣지 못했는데요. 이번 일요일에 휴일인 사람은 누에가하라 씨와 미츠루 선배와 저 정도고 그 이외에는 다들 다 출근하는데요. 라고 네코무리 씨는 대답했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듯해서 그렇게 조사가 진행된 결과 얼마 전에 그녀를 궁지에서 구해준 그 남성 스태프 누에가하라가 직장 사람들과 같이 간다고 꾸며서 미츠루와 둘만의 데이트를 계획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나에게는 흘려들을 수 없는 그야말로 아닌 밤중의 홍두깨 같은 보고였다. 몇 분 뒤 시계를 신경 쓰던 그녀는 번뜩 얼굴을 들더니 벤치에서 일어서서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 시선이 닿는 곳에 있는 것은 미츠루의 선배에 해당하는 누에가하라 씨의 모습. 대화한 적은 없는 것과 다름없지만 내가 그를 기억에 담고 있는 이유는 역시 그 단정한 외모가 컸다. 긴 속눈썹, 커다란 눈동자, 두꺼운 눈썹, 높은 코, 날카로운 윤곽에 넓은 어깨폭, 모델과 같은 장신, 왁스로 정돈한 산뜻한 머리 모양. 훈남의 요소를 더할 나위 없이 다 보유하고 있다. 남자인 내가 봐도 멋지다고 생각되니까 여성이 보면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 훈남인 누에가하라 씨는 기다렸어? 라는 느낌으로 입을 열더니 재빨리 역사 쪽으로 미츠루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 미츠루는 고개를 크게 갸우뚱하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직 안 왔는데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누에가하라 씨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녀에게 귓속말했다. 아마도 거짓말을 스스로 밝혔을 것이다. 미츠루가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보았다. 그리고 굳어있는 그녀의 옆으로 누에가하라 씨는 돌아서더니 다음 순간 은근슬쩍 미츠루의 손을 잡았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깨지는 듯한 충격이 정수리를 꿰뚫고 동시에 손에서 잡지가 떨어져서 요란한 소리를 냈다.
다들 온다고 했잖아요. 둘만의 데이트라면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화를 내고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봤지만 도움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강한 태도를 보일 수는 없었나 보다. 현 상황을 제대로 다 파악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 어찌어찌 무난하게 수습되었는지 미츠루는 이끌려서 역사로 끌려가고 말았다. 그녀는 하여간 수줍음이 많은 편이라 나조차도 교제하고 나서 한동안은 손조차 잡지 못했었는데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모습을 봐서 기가 죽었다. 바로 그때 누가 가차없이 눈앞에서 손뼉을 쳐서 나는 현실로 되돌아왔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작은 중학생. 이 아니라 사복 차림의 네코무라 씨가 있었다. 네코무라 씨. 어째서 여길? 이야기는 나중이에요. 하여간 가죠. 네? 네. 이 아니라고요. 전철. 늦게 타면 놓치고 말 거예요. 네코무라 씨에게 이끌려서 딱 맞춰서 홈으로 들어오는 열량 편성의 전철에 올라타는 두 사람을 놓치지 않고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는 옆 차량에 올라탈 수 있었다. 아무래도 네코무라 씨도 오늘 두 사람의 데이트를 걱정한 모양이었다. 거기에 더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예상한 듯했다. 약속 장소인 역으로 가보니 예상대로 편의점 잡지 판매대에서 넋을 놓은 나를 발견하고 접촉해왔다는 흐름이었다. 용의 주도한 그녀는 가방에서 커다란 패션 안경을 꺼내 쓰더니 변장이라고 말하면서 나한테도 검은 모자를 빌려주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목을 뻗어 옆 차량의 모습을 살폈다. 두 사람은 좌석에 앉아 즐거운 듯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게다가 기분 탓인지 미츠루에게 향하는 누에가하라 씨의 얼굴거리가 이상할 정도로 가까운 듯이 보였다. 전철이 커브에서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닿는 게 아닐까 싶어서 질투가 났다. 누에가하라 씨라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어째서 미츠루를? 그런 거 뻔하잖아요. 미츠루 선배를 그렇고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손잡이를 잡고 미간의 주름을 잡은 나에게 네코무라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고 그런 눈이라니? 네? 몰라요. 자기 걸로 삼으려는 거라고요. 거짓말. 좀 참아줘. 저런 카리스마 덩어리 같은 사람이 상대라면 지금의 나에게는 승산 따위 없어. 어째서 그렇게 나약한 모습인 건데요. 카메이도 씨는 남자친구잖아요. 네코무라 씨는 무척 투지가 넘쳤다. 누에가하라 씨는 일도 잘하고 엄청난 훈남이긴 하지만 여자를 잘 후린다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여자를 잘 후려. 바람둥이라고도 하고요. 바람둥이. 얼마 전의 사건으로 미츠루를 감싸주었던 신사적인 미남자의 인상이 단숨에 위험인물로 덧칠되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분명히 익숙한 느낌이 있었다. 저런 식으로 여유가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아우라를 뿜고 있으면 말을 건 여성이 단숨에 넘어올 법도 하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렇게 미행하는 것은 선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누에가하라 씨, 혹시 데이트 끝날 때 선배를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지도 몰라요. 이상한 곳이라면? 알고 있잖아요. 호텔이라든지 그런 곳이요. 그녀가 귓속말하자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심장이 안 좋다든가 하는 그런 레벨이 아니었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일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나가던 척을 해서 방해할 테니 카메이도 씨는 일단 진정해주세요. 실수로라도 갑자기 난입하면 안 되니까요. 믿음직스러운 표정으로 계획을 설명하는 네코무라 씨에게 나는 더위 탓이 아닌 땀을 닦고 어떻게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전철은 20분 정도 뒤에 이케부쿠로에 도착했다. 과연 여름방학. 역 앞도 스크램블 교차점도 선샤인 거리도 어디든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산뜻한 하얀 원피스, 땀을 닦는 셀러리맨, 중고생 남녀의 무리. 신호가 파랗게 변하자 각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골목길, 고층 빌딩,
자결하는 태양, 합주하는 매미의 목소리. 신호가 파란색으로 변해서 일정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파 속에서 누에가하라 씨는 미츠루의 손을 꼭 쥐고 때로는 당기면서 이끌고 갔다. 세계의 다육식물 전시회는 복합 상업시설인 고층 빌딩 안에서 열렸으며 그 전모를 보면 판넬로 구분되어 있는 몇 개의 홀을 순서대로 돌 수 있는 예상 이상으로 간단한 만듦새였다. 찾아온 관객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대부분 여성이고 그 절반도 되지 않는 비율로 남성이 있다. 그 이외에는 가족 단위로 온 관객이 드문드문. 희귀종과 신종 다육식물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고 사막을 이미지한 공간에서는 하얀 모래가 깔려 있어서 길을 따라 설치된 키가 큰 선인장과 거대한 선인장을 가까이 보고 만질 수 있다. 인포메이션 옆에는 기념 촬영 코너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었지만 홀에서 나온 손님의 표정에서 만족했다는 인상은 그다지 받을 수 없었다. 저런 내용으로 입장료가 1,800엔이라는 것은 조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기분이 들었다. 미츠루도 그렇게 생각한 모양인지 희희낙낙하며 입장에서 수십 분 뒤에 퇴장한 그녀는 다른 손님과 마찬가지로 이게 뭐야 싶은 실망한 듯한 느낌을 미소 아래 숨기고 있었다. 유일하게 충실했던 점이라고 하면 출구 바로 옆에 설치된 물품 판매대였을까? 선인장 비누라든지 선인장 미용액 같은 화장품 관련 상품부터 선인장 소프트크림, 스트랩, 캡슐 토이, 재배 키트 등등 묘하게 선인장 관련 상품이 잔뜩 나열되어 있다. 그 판매대 안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은 구석에 있는 다육식물의 판매 부스였다. 과자 뷔페같이 진열된 손바닥 크기의 귀여운 모종을 젓가락으로 집어 원하는 만큼 쟁반에 올리고 다양한 종류의 화분 중에 자신이 선택해서 계산과 동시에 옮겨 심는다. 자신이 선택한 모종으로 자신만의 다육식물 화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특수한 판매 방식은 여성과 어린아이의 눈길을 끌었는지 출구 근처에는 화분을 노리고 있는 손님으로 혼잡해서 가볍게 줄이 만들어져 있었다. 미츠루 역시도 그 광경에 이끌렸는지 목을 길게 뽑아줄 가장 뒤쪽을 힐끔힐끔 봤다. 저런 식으로 직접 제작하는 기획을 무척 좋아한단 말이지. 줄은 이미 입구까지 뻗어나갈 것 같은 기세로 줄어드는 속도도 느렸다. 사실은 줄을 서고 싶었겠지만 옆에는 그 누에가하라 씨가 있다. 저렇게 긴 줄을 서는데 같이 있어 달라고 하기에는 미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보는 것만으로 참는 것이다. 만약 내가 옆에 있었다면 그런 배려는 상관없다고 손을 이끌고 데리고 갔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순간 누에가하라 씨가 미츠루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오늘 두 번째의 충격. 손만으로 멈추지 않고 설마 그런 대담한 행동으로 나설 줄이야. 방심했다. 나도 모르게 선인장 주스를 뿜을 뻔했다. 잠깐, 누에가하라 씨. 자자 빨리 줄을 서지 않으면 좋은 물건이 사라져 버릴 거야. 됐어요. 줄도 길고요. 저 선택하는 게 느릴 것 같으니까요. 괜찮아. 모처럼 왔는 걸 그 정도는 같이 있어줄 테니까. 느긋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해. 나도 같이 봐줄게. 손을 떼지 않은 채로 그는 조금 억지스럽게 미츠루를 줄의 가장 뒤로 에스코트했다.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부끄러움을 견디기 힘든지 시선을 돌리는 미츠루.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은 누에가하라 씨 곁에서 보면 두 사람은 잘 어울리는 커플로 보였다. 카메이도 씨, 일일이 반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요. 저게 평소의 누에가하라 씨니까요. 그렇게 말해도 데이트가 종료될 때까지 내 심장이 버틸지 어떨지. 두 사람이 전시장을 나가고 나서도 1시간 뒤. 물론 여기서 헤어진 것도 아니다. 누에가하라 씨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선샤인 60의 상층에 있는 전망대 레스토랑에서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다. 여전히 첩보원 같은, 닌자 같은 어설픈 미행을 계속하던 우리도 그대로 레스토랑에 잠입. 두 사람의 대화가 가까스로 들리는 거리에 있는 기둥과 관엽식물로 숨겨진 자리를 선택해 한숨 돌렸다. 다육식물의 화분을 입수하고 만족감에 젖어있을 틈도 없다. 그 몇 분 뒤 지상에서 50층 이상 올라간 장소에 있는 전망대 레스토랑에
전망이 정말 최고인 창가의 자리에 앉고 눈앞에는 멋진 직장의 선배. 미츠루는 시작부터 변함없이 긴장된 표정으로 볼로네제 파스타를 포크에 감고 있었다. 여기에서 보이는 풍경, 예쁘지? 봐봐, 저기에는 학교가 있어. 축구를 하고 있네. 잘 보면 사람이 움직이잖아. 참 작구나. 그러네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그녀는 지금 그럴 정신이 아닌 듯했다. 괜찮아? 고소공포증이 있는 건 아니지? 높은 곳은 좋아해요. 입에 넣을 타이밍을 잃고 여전히 계속 파스타를 둘둘 감고 있는 그녀에게 미소 짓더니 누에가 아라씨는 라자냐를 나이프로 잘랐다. 후훗, 아직도 긴장하고 있어? 그렇게 위축되다니 마치 막 입양된 새끼 고양이 같아. 죄송해요. 이런 경험, 기억에 없어서요. 이래도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정말 3년 전과 같은 반응이네. 조금 전부터 움찔움찔해서 기분 안 좋으셨죠? 그렇지 않아. 추루기 씨가 귀엽구나 싶었을 뿐이야. 은근슬쩍 나온 달콤한 대사. 기둥 옆에 놓인 관엽식물 틈으로 두 사람을 살피던 네코무라 씨가 내 표정을 눈치채고 웃음을 참았다. 카메이도 씨는 정말 미츠루 선배를 무척 많이 좋아하시네요. 조금 전부터 웃기는 반응만 하고 킥킥. 너무 웃으면 상처 입어. 그렇지만 일일이 다 얼굴에 드러나니까 보고 있으면 재밌어서요. 왠지 항상 냉정한 엘리트라는 느낌이 있는데 필사적으로 되시니까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앳돼 보이는 네코무라 씨에게 귀여워요 라는 말을 듣고 나는 목을 풀썩 숙였다. 하여간 뭔가 주문해야겠어. 식사비도 전부 낼 테니까 사양하지 말고 좋아하는 걸 골라. 오늘 휴일인데 이런데 써버리게 해서 미안.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멋대로 따라온 것이니까. 그리고 응원한다고 말했잖아요. 더 저를 의지해주세요. 나와 미츠루에게 순수하게 보내진 그 호의가 솔직히 기뻤다. 다행이야. 네코무라 씨 같은 사람이 미츠루의 후배라서. 내가 그렇게 말하자. 에헤헤. 하고 네코무라 씨는 옮겨져 온 사과 주스에 손을 뻗더니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셨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들어온 저쪽 테이블에서는 또 다른 화제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가끔은 이런 장소도 괜찮지? 추루기 씨는 최근에 계속 기운이 없었으니까 기뻐해주지 않을까 싶었어. 감사합니다. 다육식물 전시회만이 아니라 식사도 초대해주셔서. 괜찮아. 기운만 차려준다면. 상냥하고 일도 잘하시는 이누가 아라씨의 여자친구분은 무척 행복하겠네요. 뭐? 나 지금 솔로인데? 그런가요? 의외네요. 그런 추루기 씨는?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어? 던져진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츠루는 침묵하더니 당혹스러운 느낌으로 반응했다. 없다. 고 생각하지만요. 조금 신경 쓰이는 사람이. 신경 쓰이는 사람? 최근에 막 알게 된 사람인데요. 굉장히 저한테 상냥하게 대해줘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요. 그거 전에도 말했던 병원에 온 이상한 사람? 순간적으로 이누가 아라씨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아니요. 처음에는 좀 비슷한가 싶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네. 그 사람은 저와 만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 사람을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기분이 들어서 왠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신기하네. 네? 하지만 마음을 쉽게 허락하거나 너무 친해지는 건 안 좋지 않을까? 생각에 잠긴 미츠루의 의식을 누에가 아라씨가 되돌려 놓았다. 미안해. 추루기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혹시 그 사람은 추루기 씨의 지금 상태를 알고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두는 편이 낫다고 봐. 미츠루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사였다.
훔쳐 들어놓고서 화를 내는 것도 적반하장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나는 조용히 분노를 씹어 삼켰다. 그럴까요? 저한테는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미츠루는 그에게 처음으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았다. 제 고민을 듣고 기운이 나도록 여러모로 친절하게 대해줬으니까요. 거들 친절한 모습으로 가장하고 악의를 간단히 숨길 수 있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은 억측에 불과하지만 추루기 씨는 젊고 특히 지금은 기억이 또렷하지 않으니 말이야. 그런 사람보다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우리를 더 의지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바로 상담해줘. 추루기 씨를 도울 테니까. 누에가하라 씨가 이야기를 정리해버리자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하긴 했지만 네라는 말만을 하고 미츠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때때로 바깥의 풍경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장과 학생 시절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 뒤로 설마 했던 전개는 찾아오지 않고 게임 센터와 카페를 들렀다가 이케부쿠로에서 가장 가까운 역으로 가는 전철을 탔다. 다행이네요. 아무 일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도중에 네코무라 씨가 이대로 술을 마시게 해서 호텔 거리로 끌고 가면 완전히 아웃인 거죠 라는 불길한 소리를 하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도 미츠루의 일이다. 설령 누에가하라 씨가 그런 식으로 움직여도 초보적인 함정에 그리 쉽게 걸리지 않을 것이다. 뭐가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하루 품고 있던 최악의 상상은 기우로 끝나고 겨우 내 머리에서 사라졌다. 개찰구를 지나면 나는 네코무라 씨에게 오늘 고마웠다는 인사를 하고 헤어질 생각이었다. 앞에 걷는 두 사람도 거기서 해산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추루기 씨, 잠시. 조금 더 괜찮을까? 누에가하라 씨가 서쪽 입구로 가려는 미츠루를 불러 세우고 뭔가 귓속말을 한 뒤에 왠지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고 같이 동쪽 입구로 나갔다. 뭐지? 우리도 역사에서 멀어지는 두 사람을 다시 미행했다. 그들이 가는 곳은 미츠루가 이전에 울고 있던 그 가로등이 적은 공원이었다. 할 이야기라는 게 뭐죠? 미츠루는 벤치에 앉아서 누에가하라 씨가 자판기에서 사온 캔 커피를 받아들며 물었다. 누에가하라 씨는 그 옆에서 조용히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는데 조금 전부터 말수가 적어졌다. 그런 두 사람을 우리는 벤치 뒤의 숲을 그늘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뭐야, 이 묘한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의 고요함은? 설마 누에가하라 씨, 라고 옆에 앉아있는 네코무라 씨가 표정이 험악해진 채로 속삭였다. 그게 신경 쓰여서 그녀에게 물어보려고 하자 가만히 있던 누에가하라 씨가 꽁초를 휴대재떨이에 넣고 이야기를 꺼냈다. 역시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네? 혹시 기억을 떠올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겠어. 무슨 말씀이시죠? 미츠루가 고개를 갸웃하고 누에가하라 씨는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벌려져 있던 벤치의 거리를 좁히더니 그녀에게 어깨를 가까이 댔다. 저기? 미안해. 이런 소리를 하면 미츠루 씨가 많이 당황하리라고 생각해. 몇 번이고 말하면 안 된다고 나 자신을 설득했어. 하지만 더는 안 되겠어.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 추루기 씨,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추루기 씨가 사건에 휘말리기 전에 실은 추루기 씨에게 고백했어. 너를 좋아한다고. 미츠루의 옆 얼굴보다도 나의 표정이 더 굳어졌을지도 모르겠다. 믿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랬어. 나는 계속 내가 잊은 3년 동안 너를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어. 나는 이렇게 보여도 내성적이라서 말이지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내게 마음을 전했어. 그리고 너는 그때 내 마음을 받아줬어. 아니, 그건 정말 인가요? 혼란스럽겠지. 무리하게 이해를 강요한다는 자각도 있어. 하지만 내가 나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다고 해도 나는 너를
지금도 마음에 담고 있어. 잔혹하잖아. 겨우 내가 내 마음에 응해주었는데. 그날도 일이 끝날 때까지 너를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나는 눈치채지 못해서 바로 달려가지 못했지만 그 뒤에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잊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으로 바로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 미안. 아니라. 그런 건 그저 날 줘다. 진실 따위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미츠루를 속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하고 있어. 온몸에 피가 들끓는 것 같은 불쾌감에 휩싸이고 나는 몸을 살짝 일으켰다. 미츠루는 혼란스러운지 입을 벌린 채 바로 믿을 수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자신 탓에 이 사람이 상처 입은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죄송해요. 아니야. 사과하지 않아도 돼. 사과해야 할 건 내 쪽이야. 내 기분만 우선해서 너에게 갑자기 이런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말하는 최악의 남자야. 연약하게 웃더니 그는 다시 그때 미츠루의 몸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괜찮아. 3년의 기억 따위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어. 필사적으로 떠올리지 않아도 돼. 네? 하지만 부디 이것만은 용서해줬으면 해. 커피캔이 지면에 굴러떨어지고 내용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누에가하라 씨와 미츠루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겹쳐지려고 했다. 그녀도 우리도 그 행동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네코무라 씨가 당황한 목소리를 내며 일어서기 직전 나는 숲을 뒤에서 뛰쳐나갔다. 그만둬. 공간을 깨부수는 듯한 나의 분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움직임을 멈췄다. 수풀에 발이 걸리면서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벤치 앞으로 나가자 생각지도 못한 제3자의 등장에 미츠루는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이누카이 씨. 무슨 짓을, 이런. 그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결국에는 합의도 없이 경솔한 행동에 나선 상대를 나는 노려보았다.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남의 뭐? 말을 하면서 주먹을 쥐자 그는 냉소를 지으며 일어서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 누구야? 넌. 몸이 떨렸다. 분노만이 앞서서 냉정함을 유지할 수 없다. 떠올랐다. 분명히 자주 우리 가게에 오던 사람이네. 싫어하는 츠루기 씨를 항상 쫓아다니던 민폐 천만의 인간. 목소리가 거칠어진 나와 대조적으로 누에가하라 씨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라는 표정이네. 오늘도 우리 두 사람을 계속 필사적으로 쫓아다니며 지켜봤지. 그걸 스토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대체 무슨 이야기죠? 미츠루의 시선이 나에게만 쏟아졌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이를 악물었다. 신뢰를 이용해서 이 이상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아 주시겠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돌아보게 만든다고 해도 그런 것은 그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 듣기 안 좋은 소리 하네. 나는 츠루기 씨의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 쪽이잖아. 병원에서 끈질기게 성가시게 군 뒤에 다른 사람인 척하고 기억도 없는 츠루기 씨에게 짐짓상냥하게 대해주면서 접근하고 말이야. 코웃음 치는 모습에 분노의 불꽃이 다시 폭발했다. 아니야, 나는. 외치고 나서 결국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낮게 신음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던 미츠루의 팔을 잡고 떼어내듯이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 잠깐. 공원이 점점 멀어져 간다. 딱 한 번 네코무라 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이제 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그거 네코무라 씨? 미츠루가 설명을 요구했다. 어떻게 된 거죠? 네코무라 씨도 같이? 기다려. 떨어져 주세요. 이누카이 씨. 당혹이 점차 공포로 바뀌고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떼어내려고 했다. 어디로 가시는 거죠? 떨어져요. 싫어.
팔, 아파요. 비명처럼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나는 멈추지 못하고 그저 어두운 철길 옆에 길을 곧게 전진했다. 그만두세요. 몇 번째로 들리는 거절의 목소리. 그녀가 강하게 팔을 비틀어 올리자 그때야 겨우 우리의 땀으로 젖은 손이 떨어졌다. 바깥 공기와 닿은 순간 나의 끓어오르던 머리도 냉수를 뒤집어 쓴 듯이 단숨에 깼다. 돌아보자 그녀는 재빨리 거리를 두었다. 서로 호흡을 낮추고 한동안 마주 보았다. 땀에 젖은 나와 닿아 올렸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밑으로 등 뒤에서 전차가 다가오고 미지근한 바람에 그녀의 치마가 격렬하게 나부꼈다. 안경을 벗어주세요. 엄격한 눈빛에 꽂뚫리고 나는 시키는 대로 안경을 벗었다. 역시 그때 병원에 나를 보고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어떻게 된 거죠? 저희를 보고 있었다고 누에가 아라씨가 말했던 게 정말인가요? 솔직히 말하라고 호소하는 눈동자를 피하지 못하고 솔직히 인정했다. 미안. 처음부터 계속 거짓말 했던 건가요? 이름까지 속이고. 그건 시선을 피하고 주먹을 움켜줘도 그녀가 바라는 설명이 되진 못했다. 얼마 전에 식사했을 때는 친근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무척 상냥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팔을 뿌리쳤을 때 지면에 떨어진 종이봉투에서 화분이 담긴 상자가 흘러나와서 그걸 웅크리고 주운 그녀는 슬픈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 누에가 아라씨는 그런 소리를 하고 당신은 나와 교제했었다고 말하고 어째서 이럴 때야말로 떠올려야 하는데 거짓말과 진실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가 두통을 일으켰는지 미츠루는 그때 괴로운 듯이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관자놀이 부분을 눌렀다. 부탁할게요. 진실을 알려주시겠어요? 그날 병원에서 저한테 한 이야기도 거짓말이었나요? 만약 사실이라면 제대로 말해주세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미츠루는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쌓인 감정들을 토해냈다. 알려주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부탁이니까 확실히 지금 여기서 말해주세요.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큰 목소리로 격렬하게 어깨를 헐떡이는 미츠루를 나는 얼마나 답이 없는 곤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지금까지 그녀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도 그녀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다는 것도 내 멋대로의 생각이었다는 걸 사실 처음부터 자각하고 있었다. 그녀도 나도 이제 이 이상은 무리라고 알고 있으면서 안 돼. 그날까지 보여줬던 미소가 갑자기 뇌리를 스치고 나는 다시 그녀가 바라는 대답을 건네줄 수가 없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이마에 수많은 땀방울이 맺히고 지금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미츠루에게 여기서 전부 다 말하면 어떻게 되어버릴지. 이미 벌써 허용치를 넘긴 그녀의 마음에 이 이상의 충격을 주면 풍선이 터지듯이 그녀의 안에서 뭔가가 파열해버리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무서웠다. 지금의 너한테는 말할 수 없어. 어떤 의미죠? 그것도 말할 수 없다는 건가요? 어떻게든 잘 변명하려고 고민하던 나를 건널목의 경보가 재촉하는 듯했다. 그런 나에게 그녀는 더 파고들기를 포기했다. 말할 수 없다면 이제 그만둬 주시겠어요? 저도 당신에게 심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린 미츠루가 붉은 경보가 울리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이윽고 정면에서 다가온 전철의 격렬한 소리와 함께 맞바람에 휩싸이기 직전 나는 딱 한 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미츠루는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작아지는 그 뒷모습을 나는 마지막까지 쫓아갈 수가 없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